바로 금리 인하 요건을 즉시 해주는 거예요. 그렇게 간단한 거예요? 얼마나 깎아져요? 한 5% 정도. 5%? 주택담보대출은 좀 어때요? 견디고 듣다 보면 늘어나는 재테크 지식 시작합니다. 대출 받을 때 금리 인하 요구권이라는 게 있다고는 하는데 네. 사실 이거를 활용하시는 사례를 저는 별로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이게 실제로 가능한 건지 그리고 가능하다면 효과는 얼마나 있는 건지 어떻게 되나요? 일단은요 가능합니다. 음. 첫 번째는 가능하고요. 이게 신용 등급이 상승을 했거나 네. 직장에서 승진을 했거나 연봉이 네. 높아졌거나 아니면 네. 이직을 했거나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네. 근데 보통은 이금융권에서 이제 대출을 받게 되면 네. 등급이 떨어지잖아요. 그쵸. 받는 즉시 떨어지는데 네. 금리 인하 요구권을 하기는 좀 어려워요. 근데 이런 경우는 있어요. 이금융권에 대출이 두 개가 있었어요. 2천만 원, 2천만 원. 2천. 네, 그래서 네. 내가 5천만 원을 대출을 해서 음. 2천만 원짜리 두 개를 상환하는 거예요. 그럼 1,000만 원만 남겠네요? 그쵸. 본인은 1,000만 원만 쓰는 거고 대신에 대출 계좌는 한 건만 남잖아요. 그쵸. 근데 그 5천만 원 받는 건 1금융권에서 받는 거예요? 아니면 2금융권에서? 뭐 1금융권에서 받아도 상관없고 2금융권에서 받아도 상관없는데요. 2금융권에서 받는다고 하더라도 계좌가 두 개가 한 개가 되는 거는 등급 상승에 굉장한 요인이 되거든요. 그럼 대출 계좌가 두 개였다가 하나로 줄어드는 거에 신용 등급 상승에 네. 좋은 거라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그렇게 됐을 경우에 신용 등급이 상승했으니까 한 3개월 정도 있다가 음. 금리 인하 요건을 하는 거예요. 하나 받은 그 5천만 원도 깎아달라고. 네, 그러면 그 깎아줘요? 얼마나 깎아줘요? 많이 깎아지는 경우도 저는 많이 봤어요. 한 5% 정도. 5%? 네. 그럼 내가 대출을 받을 때는 신용 등급이 예를 들어서 요새 점수로 하니까 네. 만약에 뭐 300점대였다. 그랬다가 네. 대출 계좌 두 개를 정리해서 이게 한 650점 막 이렇게 올라왔다. 네. 그러면 원래 대출 받았던 곳에서 나 그때 당시 300점이었는데 지금 650점으로 올라왔으니까 좀 깎아주세요. 그쵸. 이렇게 금리 인하 요건을 하는 거예요. 그럼 누구한테 얘기해? 은행 찾아가서 해야 돼요? 아니 그냥 콜센터로 전화하셔가지고 증빙 자료만 보내면 돼요. 그래요? 네. 등급이 올라간 거는 조회 네. 한번 해달라고 하면 되고요. 보통 또 어떻게 되냐면 내가 만약에 대출이 있어요. 네. 5천만 원 대출이 있어요. 옆에 다른 금융권에서 6천만 원 대출을 해주기로 했어요. 네. 그러면 6천만 원 받아 5천만 원 상환할 거잖아요, 어차피. 그쵸? 그러면 이제 5천만 원 상환하는 데다가 전화를 해서 네. 상환할 건데 5천만 원에 대한 오늘까지 이자랑요 중도 상환 수수료 계산해서 문자로 하나 넣어주세요.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쵸? 보통 그렇게 얘기를 하면 여기서 또 얘기를 합니다. 저희가 금리가 더 쌀 수 있어요. 조회를 해줘요, 바로. 그래요? 네, 그래서 방어를 하는 거죠. 해지를 못하게. 하긴 은행 입장에서야 네, 계속 대출이 나가 있고 이자가 들어와야 좋은 거니까. 네, 그렇죠. 근데 타 은행에서 대출이 된다는 얘기는 그만큼 뭐 신용도가 되니까 내올 사람이니까 네. 안 놓치고 싶은 거구나. 그렇죠. 우리 왜 인터넷도 막 전화 오잖아요. KT 쓰고 있는데 SK를 바꿔라. 뭐 네. 많잖아요 그런 거. 네, 갈 건데 그러면 상품권 보내주고 막 네. 뭐 이런 느낌처럼 되네요. 그렇죠. 금리 그러면 떨어뜨려 준다고 그냥 그 자리에서 할 수도 있어요. 그래요? 제가 바로 확인 한번 해보고 저희가 어. 금리 더 싼지 한번 비교 한번 해보세요라고 하고 바로 금리 인하 요건을 그 즉시 해주는 거예요. 그렇게 간단한 거예요? 네, 그렇게도 해줍니다. 그래서 보통 이런 경우에는요. 네. 잘 보세요. 대안하려면 그때까지 사용한 중도 상환 수수료가 있잖아요. 그쵸. 중도 상환 수수료. 근데 비용이 나가니까 네. 갈아탈라 그랬던 은행보다 더 저렴하면 네. 굳이 갈아탈 이유가 없잖아요. 소비자 그쵸. 입장에서는. 그쵸. 그래서 보통 그냥 쓰던 은행을 어. 그냥 계속 쓰는 경우가 많아요. 이렇게 간단한 거구나. 네, 이렇게도 많이 진행합니다. 그러면- 대부분이 이런 거일 거예요. 저축은행이나 캐피탈은 그렇게 한다고는 알겠는데 그러면 네. 1금융권부터 신한은행, 우리은행, 국민은행 이런 데도 많고 뭐 K뱅크, 카카오뱅크도 있잖아요. 네. 이런 데들은 좀 어때? 잘 되나요? 여기도 똑같은데요. 네. 금리 인하가 되긴 돼요. 음. 안 되는 건 아닌데 사실 신용대출의 금리 폭이요. 네. 예전에는 폭이 진짜 컸거든요. 지금보다 금리가 좀 더 비쌀 때 네. 한 5.5%에서 네, 신용대출 최저? 폭이 최저 5.5에서 최고는 뭐 16, 17도 갔어요. 은행도. 1금융권도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요. 뭐 은행 어플 같은 거 조회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금리 폭이 예전보다는 그렇게 크진 않아요. 그러니까 안 그래도 지금도 금리가 좀 기준금리가 오르긴 했으나 네. 과거에 비하면 낮아진 건 맞으니 네. 그리고 과거라면 한 10년 전, 15년 전 이때 얘기하는 거고. 네. 최고 금리가 보통 아무리 비싸도 네. 뭐 한 13%는 넘지 않는 것 같아요. 1금융권에서 네. 대출이 안 되면 안 됐지. 아예 안 되면 안 됐지. 어. 네, 한 뭐 12, 뭐 11, 네. 10
보통 받는 사람들은 5% 이내, 5% 정도로 굉장히 많이 받아요. 담보대출보다 싸게 받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그죠. 직업이나 소득이 좀 안정적이라고 판단되면. 네, 그럴 담보대출보다도 싸게 받으시는 분들 많은데요. 이분들 같은 경우는요, 진짜 원래 싸하신 분이잖아요. 원래 네. 금리가 싸요. 그렇죠. 5%가 지금 뭐 최저금리가 4.7이 된다 그래서 네. 0.12 차이로 네. 사실상 갈아타지 않습니다. 아, 큰 차이도 없고 비용도 뭐 신용대출이 뭐 담보대출처럼 뭐 5억, 10억 이렇게 받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보통 1억 원 많이 받는 사람들이 2억 원 그렇죠. 이내잖아요. 그쵸. 그건 실제로 불입하는 금액이 얼마 안 되거든요. 아, 큰 차이가 없구나. 큰 차이가 없어서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하고 음. 금리 인하 요구권이 안 되는 건 아니지만 네. 그렇게 많이 사용하시지는 않는 것 같아요. 주택담보대출은 좀 어때요? 요새 금리가 많이 높아졌잖아요. 네, 근데 또 금리가 좀 요즘 내려가는 분위기란 말이죠. 네, 이럴 때 은행에 금리 인하를 요구하면 소용이 있나요? 아니요, 소용이 없을 것 같아요. 이건. 음. 보통은요, 자 은행에서 담보대출을 받게 되면 네. 금리 폭이 굉장히 제한적이에요. 1%, 2% 정도. 네. 이금융권은 혹시 캐피탈이나 저축은행에서 담보대출 판매하는 팜플렛 같은 거 보신 적 있으세요? 되게 비싸던데요? 네, 뭐 9에서 10%, 네, 네. 비싸야 11%, 네. 2% 정도 폭이 그렇게 크진 않아요. 근데 네. 이금융권 담보대출도 중도상환수가 다 붙어 있는 거예요. 그렇죠. 3년까지는 뭐 1.9% 이내, 뭐 이렇게 슬라이스 방식으로 네. 중도상환수를 매긴다. 네. 뭐 이렇기 때문에 사실상 그거를 갈아탄다고 해서 큰 이득이 없어요. 이금융권이 1금융권으로 오지 않는 한 큰 이득이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거네요. 신용대출은 이 신용도가 좋을 때와 안 좋을 때 금리 갭이 크니까 네. 금리 인하로 내려왔을 때 되게 좋은 이점을 발휘할 수 있는데 네. 주택담보대출은 어차피 갭이 금리 폭이 차이가 네. 어차피 크지 않기 때문에 갈아탄다는 게 큰 의미가 없다. 큰 의미가 없고요. 특히 이금융권 담보대출을 받는 즉시 등급이 벌써 떨어졌는데 네, 이전보다 더 좋은 등급이 아닐 거란 말이에요. 또. 네. 네, 그러면 금리 인하 요구권을 다 상환하기 전까지는 사실상 하기가 그러니까 쉽지가 이금융권에서 않죠. 대출을 받을 수도 있고 1금융권에서 주담대를 받을 수도 있잖아요. 네. 내가 국민은행 대출을 쓰고 있는데 6%예요. 네. 아, 너무 비싸. 근데 요즘 대출 보니까 좀 이자가 내려가는 것 같아. 뭐 특례보고자료도 나오고 막 그래요. 네. 그래가지고 나 어떻게 한 0.5만 낮춰도 내 대출금이 5억이니까 그 적지 않잖아요. 네, 0.5만 맞아요. 낮춰줘도 그럴 때 이제 낮출 수 있냐 이거지. 낮출 수는 있어요. 낮출 수는 있는데 근데 이게요. 잘 봐요. 금리가 막 내려가는 추세야. 근데 내 금리만 안 내려가는 건 아니잖아요. 다 같이 내려가잖아요. 그쵸. 그러면 내가 1금융권에 쓰고 있어. 뭐 네. 타 은행 가서 대출을 받아봤자 네. 사실 금리가 그렇게 폭이 안 크거든요. 예를 들면 국민은행이랑 신한은행 뭐 여러 은행들 주담 때 네. 그냥 특례보금자리론 같은 거 말고 일반 주담대 네. 같은 경우 봐보시면 사실 금리 폭이 거의 없어요. 폭이 없다는 게 여기가 4%면 옆에 가도 뭐 4.1, 뭐 여기 4.2, 그쵸. 여기 뭐 3.9, 그쵸. 뭐 이런 식으로 금리가 거의 비슷하거든요. 네네. 그럼 최근에는 K뱅크가 네. 지금 3%도 나왔죠. 네, 최근에 나왔고요. 네. 그게 뭐 다른 데는 4.01, 네, 그쵸. 0.03%. 고놈이지 보통. 근데 큰 의미가 없어요, 사실 그것도. 금리 인하를 해줄 수는 있는데 그래봤자 별 차이가 없는. 네, 그렇게 큰 의미는 없습니다. 차라리 주담대 같은 게 적절한 시기에 좋은 상품으로 대환을 하는 게 낫겠네요. 금리 인하보단. 더 좋은 상품이 있다 그러면 음. 아마 전 국민들이 다 그 상품으로 가입할 거예요. 특례보금자리론 인기가 많다고 하는 것 같던데. 특례보금자리론 진짜 좋은 것 같아요. 그쵸. 네. 이건 다음번에 한번 다루도록 하죠. 알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 이 정도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